현재 전 세계인들은 전쟁의 원흉인 푸틴이 전쟁을 멈추기를 촉구하며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 반대 시위가 일어났었죠. 러시아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경찰에게 맞거나 붙잡힐 각오를 하고 러시아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일부는 러시아라는 나라를 버리고 해외로 망명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정부와 다른 신념을 강하게 피력하며 잇따라 망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망명하기를 가장 원하는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러시아보다 더 당황하는 것은 북한이었는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러시아 전역에서 열린 전쟁 반대 시위로 4,3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수도 모스크바에서만 1,700여 명이 구금되었는데요. 러시아 인권단체인 OVD 인포가 3월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일간 시위대 1만 명 이상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공개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붙잡혔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수치는 붙잡힌 사실이 명확하며 이름을 공개해도 되는 사람들의 이름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죠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렇게 시민들을 억압하면서 언론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움직임은 지난달부터 있어 왔습니다. 러시아 방송통신정보기술 감독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는 러시아의 10개 독립 언론사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침공, 공격, 전쟁 선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 방송을 중단시키겠다고 경고장을 보냈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라디오 방송국 에코 오브 모스크바와 독립방송사 TV레인이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하여 진실을 보도했는데 러시아 검찰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 방송을 중단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자유 언론으로 불리는 라디오 방송마저 차단되었고 러시아 정부가 전쟁 상황을 악용해 언론 검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날이 갈수록 통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 러시아 국영 채널1에서 뉴스를 생방송하던 중 1인 시위자가 전쟁 반대 피켓을 들고 난입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위자는 방송국 직원인 마리나 옵샨니코바로 밝혀졌는데요. 옵샨니코바는 전쟁 반대 문구 아래 러시아어로 전쟁을 멈춰라. 선전, 선동을 믿지 마라. 그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는 영어로 러시아인들은 전쟁에 반대한다고 썼습니다. 이후 옵샨니코바는 구금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옵샨니코바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달 초 새로 발효된 법으로 위반 시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똥이 러시아 과학계에도 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도 발러 전선에 동참하는 바람에 서방에서는 러시아 연구기관과의 협력 중단이 시작되었고 지원금도 속속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나 논문에서도 러시아를 배척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는데요. 독일 최대 연구비 지원기관 독일과학기구연합은 지난달 25일부터 러시아와의 모든 과학적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구연합은 독일의 연구자금을 더는 러시아에 줄 수 없고 학술, 연구 정책과 관련된 공동행사는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천명했습니다. 덴마크 교육연구부는 대학들의 서한을 보내 러시아와 연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조치는 침략이 국제사회의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러시아 연구기관 5곳이 참여한 4개 프로젝트의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고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는 11년간 이어진 러시아 스콜코보 과학기술연구소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연구 분야에서도 제재당하기 시작하며 러시아 과학계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타라스 셰브첸코 국립대학의 물리학자는 러시아 과학계에 대한 완벽한 보이콧이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협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러시아 과학계는 푸틴을 지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과학자들은 상당수가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5천여 명은 적대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러시아 지도부가 지정학적 야망을 위해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에 서명했던 것입니다. 이 서한에는 러시아 내 연구를 관장하는 정부 조직인 러시아 과학원 회원 8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 공동서한을 주도한 스콜텍 생명과학센터 강사 미하일 겔판드는 누구도 직접적인 침공까지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키이우를 공격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사실 국가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은 잃을 게 없는 것인지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봐주는 것 없이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진 러시아 과학자들은 러시아를 탈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둘씩 해외로 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소식에 러시아보다 더 당황한 나라는 다름 아닌 북한이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과학기술 대부분을 러시아가 제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초과학이 부실했던 북한은 거의 베껴서 러시아 기술을 흡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북한이 자랑스러워하는 미사일 기술인데요.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비롯해 첨단 미사일 개발에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냈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러시아 과학자들 덕분이었을 거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 탈북 과학자의 증언으로 이것이 사실임이 탄로났습니다. 옛 소련에 약 20개의 미사일 개발팀이 있었는데 소련이 해체된 지난 1991년 2개 팀 25명가량의 연구원들이 북한에 망명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까지 소련의 미사일 기술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1980년대에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얻어 이를 모방 생산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 1500km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추진제 개발은 번번이 실패했었죠. 실패를 거듭하던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옛 소련 과학자들의 결정적인 기술 제공으로 급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 연구진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북한이 연구원 한 명당 한 달에 $8,000의 파격적인 급여를 주고 고가의 차량과 아파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근까지도 북한에 머물렀었습니다. 그 덕분에 북한은 최근까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3,500km 떨어진 미군의 괌기지까지도 타격할 능력을 갖추더니 이제는 5,000km 떨어진 곳까지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죠. 러시아는 결국 북한에 거주하는 러시아 과학자들을 인정해 주었고 이후에는 북한이 요청한 과학자들을 보내주며 긴밀하게 교류를 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일하던 러시아 과학자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많은 기밀 정보를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인 미사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전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푸틴을 규탄하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시도하자 북한이 난처해졌죠. 가장 난처한 것은 그들이 선택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한국이 전쟁 이전까지는 러시아와 우방국이었고 한국에는 첨단 연구시설이 있어 환경이 좋으며 그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면에서도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아 최적의 망명지로 보였던 것이죠. 북한에 있으면서 연구원으로 활동했거나 북한의 기밀 정보를 익히 알고 있던 러시아 과학자들이 한국에 넘어가게 되면 정보도 함께 넘어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 과학자들의 망명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한편 침공 초기에 북한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은 우크라이나로부터도 은혜 입은 바 있어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우크라이나도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을 도와준 우방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2007년에 우크라이나 남부지방에 있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서 2080톤급 잠수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한 대씩 해체해 북한으로 운반했다. 북한은 2007년 당시 우크라이나에서 입수한 2대의 잠수함에 실려있던 SLBM을 나중에 개발할 계획으로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입수했다. 2017년 3월에는 북한이 백두산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에 있는 국영기업이 1970년대에 개발한 RD-250형 엔진과 똑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는 2017년 당시 북한에서 일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과학자 9명의 명단도 입수한 바 있다. 제가 입수한 명단의 우크라이나 기술 과학자들은 아직도 북한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핵 미사일 개발을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 세계 사람들은 분노하며 북한도 지구촌에 존재하는 한 나라인 이상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도움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러시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안전하게 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